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재개발, 재건축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서 자, 총선 이후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선자들의 성향을 알아야 예측을 하겠는데 당선자 80%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유지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겠다.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밑으로 내려주고, 그쵸? 소득주도 성장도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윗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이쪽에 있어서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맥락에 서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재난에 대한 그 보조금들을 주는 것들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과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주 잘 되는, 아주 있는 곳은 더 이상 개발을 안 시키는 거고 좀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평준화한다. 약간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는 조그만 곳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수직적인 그 성장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잘 되는 이런 수평적인 성장,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정비사업 질적 성장, 그리고 분배 신도시 양적 성장,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정비사업과 신도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모든 사람들은 쏠리게 돼 있겠죠.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자, 그래서 보면은 분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신도시 개발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으로 수평적 성장에 더 포커스는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비 사업의 구조를 보면 기존에 있는 집들에 돈이 투입이 되는 거죠. 추가 부담금이 투입이 되는 거죠. 공사비가 투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고 기존 사람들이 살던 집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본과 노력이 투입이 되다 보면은 자본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결과치는 당연히 투입된 만큼 가격이 더 높은 금액으로 산출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실 거고요. 그런데 돈이 있고 자본이 있고 순수한 부동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부동산으로만 간단하게 보면 돈이 요만큼 있을 때 집이 이런 가격이었다. 근데 우리 되게 겁내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냥 집만 놓고 봤을 때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가정하에 한번 보면 자 300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집값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헬리콥터머니라 그래갖고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것처럼 돈을 막 풀고 있는 거죠. 재정 확대를 하는 거죠. 재정 확대를 하면 집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늘어났으니까 집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질적 공급을 해요. 여기 있는 집을 또 다른 돈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도시를 건설해서 집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풀리더라도 신도시로 인해서 집이 풀렸기 때문에 신도시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의 가격은 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신도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만약에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의 가격은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도시를 만들어야지만이 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하겠죠. 이 집을 부시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또 다른 집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집이 필요하면은 집이 6채가 됐지만은 한 3채는 지금 부셔진 집과
부셔진 집이고 새로 만들어질 집인 거고, 신도시라는 새 채의 집이 만들어져야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사를 가서 순환 재개발, 순환 재건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도시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들도 주장이 아니라 표현을 잘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그냥 신도시 만들면 되지 꼭 뭘 하기 위해서 뭐 하나 죽이면서 하는 희한한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하면 되는데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든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뭘 만든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자, 이것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내용들을 보면, 자, 평균 집값이 만약에 1억, 2억, 3억짜리의 집이 서울에는 이렇게 몰려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1억짜리 집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1억짜리 집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본과 노력이 투입이 되죠. 투입이 됐을 경우에 그 투입이 된 만큼 이 집은 1억에다가 3억을 더하면 집이 어떻게 되죠? 1억에다 3억을 더했어요. 3억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 집은 4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는 1, 2, 3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투입이 되면 2억, 3억, 4억짜리 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1, 2, 3억짜리 집이 있을 때는 6억 나누기 3 하면은 서울시 평균의 가격은 2억이었는데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4억짜리 집으로 생기면서 2억, 3억, 4억, 9억이 합이 9억이 됐으니까 평균 3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집값이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물건이 금액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집이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마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서울시 집값이 엄청나게 불안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당이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을 원하는 것이냐, 양적 성장을 원하는 것이냐에 따라 표현하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편협에 의해서 나오는 잘못된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결론을 내보면, 정비사업으로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표현 방식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은 또 다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기존 도시의 정비를 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많아지고 빨라질수록 서울의 저가 매물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고, 서울에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 단계 건너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계 말고 또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이 압승한 단계 말고 신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또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된다면, 신도시 만들어진다면은 또 신도시를 또 만들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또 구도심 활성화가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총선과 별개로 서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양적 공급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생각한 다음에 현재 규제를 받는 재건축, 재개발,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사업의 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재건축, 재개발, 비싼 것들이 떨어질까 이런 조마조마함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지역들을 찾아서 다음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선점을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투자 목표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투자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고요. 또다시 몇 년이 지나서 정비사업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자본적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총선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투자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